400억을 벌고 교수직을 버렸다. 야, 참 대단한 꿈이자 희망이죠.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꿈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구든 부자가 되고 싶은 꿈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되고 싶은 꿈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배우고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요, 카이스트의 화학과 교수였던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그냥 화학과 교수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냥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그 선생님이 400억을 벌고 교수직을 버렸습니다. 김봉수 전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투자법은 어떨까요? 이분의 투자법은 어떨길래 400억을 벌고 나서 교수직을 버렸을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냥 천재 스타일의 사람,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니까 천재겠죠, 그죠? 최소한 노벨상을 타보겠다 이런 꿈을 꾸은 사람만이 화학을 전공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교수도 아니고 경영대학 교수, 공대 교수도 아니고 화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이분이 투자하게 된 배경도 그거예요. 아이들 학비를 감당 못하고 생활비를 감당 못하니까 이게 나에게도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에서 조금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득함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 말입니다. 아, 주식 투자는 이게 정석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교수 월급 얼마 된다고요? 그 중에 일부를 주식에다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 학비 내고 생활비 내고 이러면 진짜 돈이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분의 투자는요,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경영자를 살핀다. 제가 여러분 정환진 TV를 하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게 지표를 가지고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이것을 주로 제가 예측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금리가 8월에 오른다. 11월에 오른다. 또 11월에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니까 긴축 발작이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년 7월에는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금리가 발작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이게 이제 기저효과가 다 끝나니까 역기저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내년 3월에는 한국 경제에 또 한 번의 위기의 어떤 조짐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김봉수 교수님도 미래를 예측하고요. 아, 미래에는 뭐가 잘 될 거다. 지금 미래에는 이게 보복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선주가 뜨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조선주가 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조선주가 지금 여러분 하기에 되게 무겁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조 문제도 좀 심각하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가 수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혹시라도 또 이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영자를 살피는 거예요. 경영자는요, 이 김봉수 교수에 의하면 말입니다.
노력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 갖고 안 된다. 쉽게 말하면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타고나야 된다. 예.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타고났다고 보는 거죠. 예. 뭐 네이버의 이휘영 대표 다 타고났다고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타고났다고 보는 거죠. 예. 뭔가 물론 뭐 이재용 부회장을 타고났다고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나요? 창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무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분은 경영자를 살필 때 아, 이 사람이 진짜 타고난 사람인가? 이거를 먼저 살핀다는 겁니다.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기본에 충실하다는 거잖아요. 기본에 충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저는 실적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대한 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이거는 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경영자 이거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 뭐 이거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논점은 좀 틀립니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는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야, 이거는 어쩌면 말입니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망고의 진리. 여러분, 투자는요, 기다려야 돼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엉덩이가 가보면 거래 비용으로 다 날아갑니다. 거래 비용으로. 예. 거래 비용으로 날아가는 순간 말입니다. 예.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려워진다. 거래 비용이 많이 날아가니까 벌 수 있는 게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벌 수 있는 게. 저는 늘, 예. 엉덩이가 무겁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모으는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사모으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분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또 하나 있잖아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이게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판다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 판다예요. 이분은요. 이분은 400억을 벌어야 되니까 벌었으니까 팔았어요. 언제 파느냐? 남들이 흥분하고 파티할 때 판다. 쉽게 말하면 가장 최고점에 올랐을 때 판다. 예. 적정 가치보다가 3배쯤 올랐다. 예. 3배쯤 올랐다 이러면 판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폭락과 폭등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폭락할 때 여러분 못 팝니다. 그죠? 폭등할 때 잘 못 사요. 폭등하기 전에 폭락하기 전에 살 수 있는 것은 쉽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나는 수익률을 얼마를 내면 팔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김봉수 교수는 적정 가치보다 3배쯤 올랐을 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적정 가치라는 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요 늘 이분의 어떤 철학, 물론 사람들마다 투자 철학은 다 틀립니다. 투자 철학은 다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철학을 다 똑같다 생각하고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주식은 자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비견하지 못할 만큼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예, 각자 도생이란 말도 똑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회에 아주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김봉수 전 교수의 어떤 투자법 중에 제가 가장
감명을 받고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거의 경영자를 살핀다. 이겁니다. 경영자를 살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압도적인 성패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천재라고 해서 이게 투자를 잘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실제 돈 잘 버는 천재가 있다. 그가 기업을 이끌고 있다면 나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 천재라고 해서 돈을 다 잘 버는 건 아니다. 여기에다가 그런데 진짜 돈을 잘 버는 천재가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하는 바가 큽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머리가 천재인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영자를 보고 경영자를 탐구하고 그 탐구된 경영자의 어떤 노력, 그 사람의 노력이 앞으로 회사를 더 크게 만들 거다 안 만들 거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분처럼 되려면요 자기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가 많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남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또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세상의 성부를 본다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항상 자기 자신을 믿고 충분히 단련을 했을 때 4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해간다면 저는 충분히 성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중요합니다.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도와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